어떤 때는 내가 너무 미운 게 내가 좀 얘기를 했나요? 우리 손자가 좀 사고가 나서 잘못돼서 내가 데리고 있는 손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많이 다쳤기 때문에 8년째야. 올해 8년째야. 올해. 이제 올해 들어서 만 8년을 지나오네요. 정말 원망스러워. 그 운전자가 멀쩡한 아이를 갖다가 그냥 대포차에다가 만취 상태에서 그냥 갖다 들이받은 거야. 죽을 뻔했어요. 이 척추 3초 이걸 다쳐가지고 폐도 약하고 지금 이 아래는 다 못 써. 그러니까 죽증이에요 아주. 그때 먹는 걸 너무 맛있어하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레시피를 보니까 계란에다 밥을 말아가지고 이제 야채를 볶다가 그걸 섞어서 이렇게 하는 계란 볶음밥이 있더라고. 좀 부드럽더라고. 그거를 해봤어. 낮에 왜? 그냥 다른 말은 안 하는데 아유, 할머니가 해줘야 맛있어. 나 좋으라고 그러는지 뭐 된장찌개를 끓여줘도 그냥 아 할머니가 하니까 맛있다 이 말만 해 자꾸. 그 말이 왜 하겠어. 이 소리가 가슴이 아파서 내가 사실은 그래서 때때로 자꾸 움직이는 거야. 그것도 감정상으로는 사랑이 바탕이니까 보지 손주가 아니면 어떻게 보겠어. 그치? 난 영감도 그렇게 오래는 못 볼 것 같아. 네. 네. 그런 일을 겪어요. 그러니까 걔를 봐주는 걸로 이렇게 많이 봐주면서도 집에서 지가 마시다 그러면 자꾸 내가 해주고 싶어서 나를 막 못 살게 그런 때가 있어. 간병인까지 데리고 있기 때문에 안 데리고 있어도 되는데 이제 저희 집에서 데리고 와도 되게끔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집에 많이 붙어 있으면 내가 미칠 것 같은 것도 있다. 그래도 집에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일을 나와서 하는 게 나는 피신처가 됐더라고. 그런 게 참 피신처가 됐더라고. 그런 게 참 너무 좋은 거는 뭐 감독서부터 스텝까지 누굴 이렇게 나는 젊은 층에 싫어해도 내가 막 얘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네. 먹는 거 얘기를 해도 같이 먹을 수 있으면 내가 사주더라도 나는 좋으니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늘 즐기는 편. 그러니까 그걸 나가면서 보면 너무 좋은 거야. 만나는 게. 찍어라 빨리 찍어라. 이거 뮤직비안이라고 안 그래? 맞다 맞아. 그걸 나가면서 보면 너무 좋은 거야. 만나는 게. 그게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선생님 말씀 들으면 되게 열심히 사네 이렇게 얘기할 수 근데 있어요. 그게 맞아요. 아니야. 열심히 사시는 건 맞는데 어떨 때는 약간 도에 지나쳐서 네. 선생님 스스로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네, 못 아까 살게 굴어. 표현하시기에 너무 나를 학대하지 않았나. 짐승같이 살았다고 볼 수 있어. 어떤 면으로는 습관성 희생이지 뭐. 이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내지는 그게 또 넘어서면 왜 나는 이렇게 나를 들들 볶고 학대하고 지낼까 그래, 이런 그래. 표현까지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실하게 살았네라는 표현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돈 벌어서 막상 살게 되니까 내 자식하고 내 남편만 도왔지. 뭐 그렇게 호강시켜드린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우리 식구들은 그래도 여유롭게
다니게 할 수 있었던 거.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한 번도 못하고 제주도 여행 갔다 오신 게 다였을까? 그 생활을 내가 이끌어다 가다 보니까 그때는 뭐 어머니가 봐주신다 그래도 애들이 봐주시는데 아이들 그렇게 셋을 다 맡겨줘서 내가 그 아이들이 다 비뚤어지지 않고 잘 살게 했던 게 너무 고마웠는데 그걸 뭐 잘 고맙다고 말은 하면서도 잘하지 못했던 거 그거는 뭐 죽을 때까지 내가 안고 갈 것 같은 그런. 너무 미안하고 불쌍하기도 했고 우리 어머니라는 존재가 선생님 연세를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에 연극이나 연기나 성우나 그런 걸 시작하는 게 아주 이렇게 흔한 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럼. 네, 그 당시에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어머니가 그 반대하고 야단쳤던 건 말도 못했어요. 네. 그다음에 30대에 할머니 역할을 하신 거, 이제 할머니 힙합 랩도 하신 거, 할미넴. 할미넴. 저는 선생님의 인생이 기존에 있었던 어떠한 생각들, 이거 선입견이라고 하죠. 내지는 편견이라고도 하고 고정된 어떤 생각들 이런 거를 늘 깨고 나가셨어요. 선생님의 삶은 굉장히 주체적인 삶이에요. 선생님이 굉장히 주체적이세요. 나는 이게 좋아, 난 이걸 할 거야라는 게 굉장히 강한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랬지.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분이세요. 근데 기본으로는 그래야지가 있어. 네, 선생님이 딱 그러세요. 그런데 너무 반대되게 실제 삶은 생활은 일단 연기자로 발을 딱 들여놓은 순간부터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스케줄과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제안은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러면 거절하지 못해서 받은 여러 가지의 역할들은 또 그 흐름에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삶에서 선생님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왠지 그 쟁기를 지고 가는 소처럼 나의 인생이 좀 그러지 않았나. 그리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를 좀 못 돌본 것 같고 나한테 너무 여유가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좀 왜 좀 그랬을까. 그리고 열심히 살자고 한 여러 가지의 선생님의 열심히 산 인생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막 그걸 얘기하는 네, 너무 막 억새풀처럼 보기 그렇게, 흉하게 네, 그렇게 보지 보이지 않을까. 누구도 그렇게는 안 볼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 마음 안에서 그렇게 보지 않을까라는 요 어떤 갈등. 그러니까 상당히 이런 것들을 컨트라딕토리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굉장히 반대되는 어떤 그런 면들이 있는 삶. 그리고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 사랑하는 손자의 어떤 여러 가지 아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로 인한 가족들이 같이 짊어지고 가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어떤 누가 이것을 원했겠으며 이걸 누가 그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한 그런데 삶에서 하나 저기 하면 내가 주체로 이러자고 그런 거지 꼭 그렇죠. 내가 저기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선생님은 요건 내가 이렇게 결정할 거야. 요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중간에는 남편이 결혼해가지고 얼마 애 둘 됐을 때 내 월급 가지고 다른 사람도 다 잘 사는데 그만두면 안 되냐 이랬을 때 일말에 요만큼도 내 일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지. 결혼하기 전에도 당신이 인정을 했고 내 일은 이건데 나는 이게 내 생명줄 같은 거다. 그런 얘기 하려면은 못 사는 거지. 그런 거 거기까지 갔지. 그러고 나선 다신 그래도 고마운 게 같아. 그런 말. 승부수를 딱 던지셨군요. 그 말 안 해준 건 그 주도적인 거라는 게 그것뿐 아니라 다른 거로는 남자도 힘들게 했죠. 나도. 샤워를 하다가 내가 서서 이렇게 발을 비비다가 그냥 나가 떨어졌어. 다 부러진 줄 알았어요. 그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 억지로 이렇게 웅크리고 하는데 기어 나올 수도 없는 거야. 나을 것 같지 않은 절망. 마음에 이게 아무리 나을까? 이게 난 나을 것 같지가 않아.
그때 만감이 교차하더라고. 시간이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내가 얼마나 남았겠어 그런 거 생각하지. 이거 왜 이러지? 뭐가 이렇게 쿡쿡 하고 이렇게 이런데도 저기 하고 그러면 내가 나쁜 뭐가 오나 이런 때도 있고 자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지. 이 나이 먹으면 그런 거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야. 감기 하나가 들어도 그때는 아이고 그냥 감기니까 낫겠지. 근데 지금은 감기 든다고 그럼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괴로워. 정신 있을 때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면 남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죽어도 요양원 가기 싫다는 생각. 그런데 죽어도 못 간다는 게 어디 있어. 너무 그렇게 피해를 입히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아유 생각만 해도 아찔해. 집에서 그냥 자다가 갔으면 좋겠다고. 네. 전홈사 얘기하잖아요. 네, 네. 선진국에서는. 네, 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얼른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왜? 100세 시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아프면서 사시는 나이 많은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생산적으로 살 수 있다면은 나이 많은 대로의 가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렇게 있으면서 가족이나 뭐나 누굴 괴롭혀서만은 아니라 나 자신이 피폐한 상태로 그냥 드러나 있는 건 삶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어디까지가 선이 될지 전홈사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네. 다뤄야 할 문제 아닌가. 많은 의학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내가 할 얘기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일도 이제 그러면은 내가 어머 이렇게 아프면서 남한테 피해 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8월 25일 너무 잊어버리지도 않아 너무 더운 날이었기 때문에 그냥 만날 샤워를 했지 뭐 물놀이도 물바가지 쓰는 거야 그냥 시원하려고. 나오는데 비누질을 다 했다고. 근데 발을 이렇게 서가지고 무슨 배짱인지 서가지고 이렇게 딱 팍 넘어졌어. 너무 위험하죠. 근데 꼼짝을 못 하고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 아유. 그다음에 사흘을 이제 크게 얘기하면 부드러지고 이랬지만 못 일어나고 대소변 받아야 할 정도로 돼봤어. 그럴 때 굉장히 크게 왔어요. 나한테. 이건 과연 내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물론 남의 손으로 다 봐주는 거겠지만 거기까지 가면은 나는 끝이구나 하는 거를 거기서 체험을 했거든. 네. 죽음 그러면 굉장히 두렵죠. 두렵고 그 이후에 어떤 세상을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근데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쵸. 내 숙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나 좀 잘 공부도 하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공부를 하지만 잘 마무리하는 것도 좀 공부를 아유, 하는 거 정말.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 좀 어떤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만약에 요양원을 갈 정도로 된다든지 뭐 이제 이러면은 우리는 지금은 싫다 그러지. 집에서 며칠 있다 죽더라도 집에서 죽게 해다오 그러지만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것도 모든 걸 고집할 수만도 없고. 근데 준비라는 거는 그 차이밖에는 못 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까 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내가 기가 막히게 본 거는. 나는 몰랐다가 80살 가까워서 이게 큰, 물론 이제 그 전에, 그때가 몇 살이었나. 우리 조카가 고생 다 해가지고 학교 나오고, 어디 최고 학부 나오고, 아주 취직해서 몇 년 되면서 돈 좀 모으고 이제 장가 가야지 헐 이미시에 딱 아유. 위암이라는 판정이 내려가지고 갑자기 33살에 그냥 2개월이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무슨 어디 나가보라 그래가지고 한 5개월 끌었나 그러다가 갔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거를 느끼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그게 너무너무 큰 슬픔을 당하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어머니 돌아갈 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랬어. 그래도 부모니까 그런지 그냥 3개월 뭐 1년 이렇게 지나니까 그냥 그런 대로 저기 하는데 이 아이 젊은 아가 날벼락 맞은 것 같으면서 너무 많이 오래도록 이렇게 치유가 안 되더라고. 그렇게 혼났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애가 다치고 뭐 또 그러면서 우리 아휴 이게 뭐야 이래지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겁나는 거는요. 아랫사람이 어쩔까 봐. 위에 분이 부고 오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더니 이제는 다 내 친구가 갔지 뭐 많이 갔지 뭐. 친구들 간다고 오고 이러면 아이고 손짓하고 이러는데 아랫사람이 어쩔까 봐 오래 사는 게 너무 겁이 나는 거야. 님의 간병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한 12년 아니 그뭐 횟수를 세보진 않았는데 12년이나 하셨구나. 간병이 아니고 감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루에 앰뷸런스를 2번을 탄 자녀는 많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다. 도망도 5번 갔고요. 병원에서. 도망갔어요, 저. 그러니까 입퇴원을 5년을 했고 그 나머지는 다 병원에 계셨죠. 그리고 이제 뇌경색으로 이제 코에 끼고 계시고 아예 이제 작동 불능. 그게 한 6년. 솔직히 병원에 계신 게 더 편했어요. 네, 입퇴원을 하면 불안해. 갑자기 집 전화번호가 찍히다 말잖아요? 어머니 핸드폰이 없었어요. 밖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따라랑 하고 끊어져. 더 불안한 거예요, 그게. 솔직히 말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되게 많아요. 네. 그게 서로 편하겠다. 아마 자식이라면 그게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이제 여기가 이제 욕창이 생긴 거예요. 여기 잠깐만 이렇게 해봐. 난 태어나서 기저귀 그렇게 큰 걸 처음 봤어. 성인용 기저귀 탁 채우고 있었어. 이게 허리가 아프니까 또 원상복귀. 아유 눌리지 말라고요. 기저귀 채우고 있으니까. 하고 있어. 또 이래. 한 3번 그러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기저귀를 갖다 던졌어요. 벽에 그대로 묻었어요. 응 하고 같이.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딴 데 가서 놀아야지 했는데 좀 몰라요. 좀 쎄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갔죠. 그랬더니 수간호사님이 그래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제 간병인 쓰세요. 그 대신 뭐 던지거나 그러지 마세요. 저거 묻으면 안 닦아지거든요. 이거 도배가 아니고 페인트칠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해서 물티슈를 닦으니까 금방 닦이더라고요. 근데 금방 닦으면서 왜 왈칵했냐면 눈물이 코에 맨날 똑같은 게 들어가니까 잘 닦여요. 사람이 단백질도 먹고 탄수화물도 먹고 김치도 먹으면 잘 이게 그렇잖아요. 그쵸. 냄새도 또 독하고. 근데 그건 냄새가 안 나, 잘. 그러니까 그게 서럽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맨날 들어가고 있는지. 그렇게 맛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솔직히 참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게. 오랜 기간 이 아픈 부모님을 돌보는 과정에서요. 간병 번아웃을 경험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간병 번아웃을 경험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간병하는 가족, 자녀가 제2의 환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사랑하지만 우린 또 인간이기 때문에 어떨 땐 너무 지치고 힘들면 환자한테 짜증을 내게 되는 거죠. 아까 기저귀 벽에다 던지듯이. 짜증을 낸 다음에는 뒤따라오는 미안함과
잘 대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이 뒤따라오게 되는 거죠. 아까 현섭 씨 그 말에 저도 울컥했어요. 그 수간호사 선생님이 안 닦여요 그랬는데 어머니 그 대변은 너무 잘 닦인단 말이에요. 누워 계시면서 이렇게밖에는 못 드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 마음이 찢어지죠. 그리고 나면 너무 사랑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참을 걸, 잘해드릴 걸. 뒤따라오는 미안한 거,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죠. 또 최근에 코로나 3년간의 큰 위기를 겪으면서 한 번 이제 간병으로 들어가면 밖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교대를 해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코로나 검사를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갇히는 거예요. 아휴, 우리 현섭 씨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년은 정말 꽤 긴 세월이었습니다.